다섯 개 중에 하나만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예를 안녕하세요. 집박사 오박사 오세환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8월 현재 캐나다 강력 밴쿠버의 부동산 동향과 곧 있을 9월 4일 날 발표될 캐나다 연방은행의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강력 밴쿠버의 부동산 마켓의 전망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6월 5일에 이어서 7월 24일에도 이자율이 0.25%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0.5%나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가 우려했던 일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추가 이자율 하락으로 저희는 반등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7월 24일 발표 기준으로 모멘텀이 반등돼서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반대로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세가 마켓에 장기적인 불황이나 패닉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2024년 8월 현재 광역 밴쿠버의 부동산 현황을 보면요. 일단은 리스팅이 누적된 누적 인벤토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누적된 인벤토리가 계속 상승돼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4,000개 이상의 누적된 리스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팅 대비해서 판매되는 비율은 저희가 Sales to Active Ratio라고 그러죠. 이 비율은 점차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는 0.2, 즉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5개 중에 하나만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도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리스팅에 머무는 기간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지난 7월 16일 날 체크한 1일 리스팅 수와 판매 수를 살펴보면요. 7월 16일 하루에 1091개의 매물이 나왔고요. 반면 475개의 집이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말 현재 8월 26일 1일 리스팅된 집이 8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판매된 집은 2개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판매도 구매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누적되는 리스팅 양은 늘어나고 있겠죠. 자, 그래서 8월 1일부터 25일까지 현재까지 리스팅된 양은 3,464개고요. 8월 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판매된 양은 1,485개입니다. 2배 이상 훨씬 차이 나죠. 자, 그래서 8월 강역 밴쿠버 부동산 현황을 요약해 보면요. 자, 리스팅에 나오는 숫자는 7월 달보다 약간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리스팅이 계속 인벤토리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전히 바이어에게 유리한, 바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리한 구매나 투자는 좀 지양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캐나다 중앙은행 이자율 조정 예측을 해보면요.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0.25에서 0.5%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미국 연준에서 파월 선생님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캐나다가 미국이랑 경제적인 관계가 아주 깊기 때문에 미국 연방에서 이자율을 하락하게 되면은 캐나다에도 같이 팔로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캐나다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2% 정도 상승했는데 물가가 6% 정도 상승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4% 정도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실업률도 도표에 보시다시피 2024년 1월부터 꾸준히 상승돼서 7월, 8월로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연말에는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여름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연초부터 꾸준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내수 시장이 전체적인 소비 판매 액수가 0.3%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들은 캐나다가 매년 인구가 100만 명씩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데 실질적인 총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구 1인당 소비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와 상통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리세션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력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요. 9월 4일 날 추가적인 이자율 하락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는 큰 반등이 힘들 듯 합니다.
바이어들이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국민들의 실소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전체적으로 감소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 중반대의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2년 전부터 급격하게 올라간 몰개지 이자율 때문에 금융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돼서 버티시던 분들도 점점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시점이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몰개지를 갱신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 달에 2, 3천 불 몰개지를 내시다가 3천 불, 4천 불, 5천 불까지 갱신 이후에 리뉴 이후에 내셔야 되면은 불가피하게 주택을 판매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감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임금은 많이 상승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주거비라든지 렌트비 혹은 몰개지와 관련된 은행 이자라든지 혹은 식료품비, 그 다음에 저희가 집을 수리할 때 들어가는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저항이 정부에서 이렇게 서민들이 힘든 걸 예측하면서도 절대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은 봐주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눈에 띌 정도로 5%, 10% 이렇게 많이 올려버렸죠. 그리고 플리핑 텍스, 집을 사서 1, 2년 안에 팔았을 때 붙는 세금이 연방정부에서도 생기고 주정부에서도 또 따로 생기고 이렇게 이중세가 생겼고요. 그리고 집을 세컨하우스를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세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적인 세율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택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세컨하우스를 갖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늘어나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월 23일, 그 다음에 12월 11일 추가적으로 이율이 인하되면은 한 3%대까지 내려오면 내년 초에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분들이나 임금이 월급이 올랐다. 이런 분들은 올해 하반기가 업사이징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내년 초에 다 같이 반등될 때는 상대적으로 찬스가 줄어들겠죠. 불황에는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 더 성공할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본인 소득이 불안정할 때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이나 몰개지 리뉴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판매를 할 경우에는 리스팅을 좀 준비를 착실하게 하시고 좀 정리도 하시고 좀 고치실 거는 좀 고치시고 그리고 판매 전략도 잘 짜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8월 강력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향후 예측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리스팅을 준비하시거나 업사이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세안 부동산에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방법들, 그 다음에 정보들을 공유해서 성공적인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박사 박사 오세안 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